새해 들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일본 고향납세제의 실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매력적인 답례품이 기부금 모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본 규슈 하사미 지역을 찾아갑니다. 외국인 교환학생이 식당 앞에 아기를 유기한 것과 관련해 아기를 돕고 싶다는 온정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금리에 가계 부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공공요금도 들썩여 줄줄이 오르거나 또 인상을 예고하고 있죠.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질 예정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홀로 생활하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비싼 난방비 부담에 추운 겨울을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에 생활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금액으로 이제 부담이 가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이 가죠. 굉장히 추우니까 전기장판 안 틀고는 견디기 힘들죠.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전분기보다 킬로와트당 13.1원, 9.5% 올라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00킬로와트로 보면 부담해야 할 요금이 4,000원가량 늘게 됩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공급망이 없는 장수를 제외한 전북 모든 지역에서 이미 지난해 9월 6% 인상된 데 이어 도매 요금이 매달 오르고 있어 올해도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 지역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는 시군도 있지만 많게는 30%까지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가계의 부담을 키우는 건 대중교통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외버스 운임요율은 지난해 11월 5% 올랐고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 전북 지역 택시 요금은 기본료 기준 현행 3,300원에서 최소 300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군, 유관기관, 또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도민들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에 공공요금 안정 등을 위한 물가 대책 회의를 고금리의 고물가, 여기에 공공요금까지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질 전망인 가운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라북도는 1년 뒤 특별자치도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꾸려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단은 국장급 임시단장을 비롯해 기획팀과 특례팀, 홍보협력팀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하고 앞으로 정책 발굴 규모에 따라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3월까지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 등 관련 용역을 시행해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전주에서 외국인 교환학생인 20대 엄마가 낳은 지 5일 된 아기를 버린 사건 전해드렸었죠.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아기를 돕고 싶다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영하의 추위에 한 음식점 앞에 버려졌던 신생아. 음식점 주인과 직원들은 아기를 품에 안아 체온을 지켜냈고 아기를 들고 바로 실내로 들어와가지고 따뜻하게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을 되찾아 한 영아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쉼터에 있는 엄마는 수사를 받는 처지라 아기를 돌볼 수 없는 상황. 가슴 따뜻한 익명의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한 부부는 아기가 엄마의 모국으로 보내지면 정착을 돕고 싶다며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약속했고 다른 시민은 아기를 돌보는 영아 보호시설에 분유값이라도 건네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 실질적으로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주신 분들이라 감사하죠. 아기가 머문 병원에 일주일간 병원비만 1,000여만 원.
병원도 아기를 돕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진료비도 내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다문화 진료비 지원 사업에서 300만 원, 후원금 500만 원 해서 800만 원 정도 병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다. 엄마의 건강보험 가입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기금이 실제 쓰이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훈훈했습니다. 전주시도 후원자 확보에 나서고 군 네이버스나 세이브 더 칠드런 등 아동단체 지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일본 고향납세제 실태를 살펴보는 신년 기획보도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역 특산품을 매력적인 답례품으로 만들어서 고향납세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 규슈 지역 하사미를 찾아갑니다. 시행 첫 해보다 5,400배나 늘어난 고향납세 기부금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 나가사키현에 자리한 하사미. 주민이 15,000명도 안 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 400년 역사를 지닌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이 마을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끌려온 조선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곳입니다. 근처에 있는 100년 넘은 도자기 제조 공장. 일상에서 쓰는 찻잔이나 접시 같은 실용적인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사미 도자기는 일본 실용자기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도자기들이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もう数多くの種類があるということで、お客様のさまざまな好みに応じて、商品を提供できているっていうのが、お客様がハサミ焼きを求められる理由かと思います。 2008년 370만 원에 불과하던 하사미 고향납세 기부금은 2021년에 200억 원으로 5,400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이 크게 늘어난 건 지역의 역사와 매력을 담은 답례품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도자기들인데요. 원래부터 유명했던 지역 특산품을 하사미에서만 받을 수 있는 답례품으로 발굴해 고향납세 기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 효율적인 홍보 등으로 2021년에는 기부자의 90%가 답례품으로 도자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사미 도자기는 원래 4, 5월에 열리는 전국적인 축제를 통해 많이 팔렸는데 2010년 이후 인터넷이나 통신 판매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중소규모 도자기 업체들이 위축됐었습니다. ふるさと納税をきっかけに新商品を開発して売れたとかではなくて、もともとある商品をしっかりと行政が支援して世の中に広げたのがおそらく2017年から2019年ぐらいになりますね。 2019년부터 답례품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지역 기업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곳 출신인 직원 40여 명이 지역의 답례품 생산업체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답례품 기획, 유통, 사후 관리까지 빠르고 세심하게 처리합니다. 2021년 6만 명이 8만 2천 건의 고향납세 기부를 했는데 답례품과 함께 하사미 지역을 소개하는 알림 책자 15만 부를 만들어 전국으로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過去に寄付していただいた方にその町の情報とともに返礼品のお知らせをするカタログを制作したりですとか、ただふるさと納税をやるだけで終わらないように、その後もどんどん縁が続いていくようにというところに一番力を入れています。 하사미 한 해 예산의 5분의 1에 달하는 고향납세 기부금. 30%는 도자기를 비롯한 답례품 생산자들에게 돌아가고 15%는 홍보 관리 등 운영 비용인데 역시 지역에서 쓰입니다. 나머지 50% 남짓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초중학생 1인 1태블릿 보급 같은 교육과 복지 분야에 대부분 사용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출연 출자 기관장 후보 인사청문회 협약 개정을 놓고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문화재단 대표 이사와 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 등을 근거로 후보자 도덕성 검증 공개와 증빙 서류 제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도덕성 검증 비공개 유지에 증빙 서류 제출도 기존 협약에 명시된 것으로만 제한하고 비공개 자료는 비밀 유지 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새해를 맞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어제 생방송 심층 토론에 나와서 올해 전북 교육 방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기초학력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3월, 12월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하고 중간에는 얼마나 향상이 됐는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딘 아이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초학력 협력교사 100명 그리고 또 학습 튜터 한 300명 정도를 특별히 배정해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일 없이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술들 AR, VR, XR, 또 AI 이런 것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를 빼면 16개인데 지금 11개 시도교육청은 오늘 현재로 학생들에게 80% 전체 학생 중에 80%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했고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100% 지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현재 21%밖에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강제 통합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한 명 또는 2명 있더라도 그냥 학교를 살리자. 이것이 통용이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희생시키는 이런 정책은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의 제1주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교권이 흔들리게 되면 수업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거둡니다. 그러면 방임 내지는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센터를 더 확대 개편해가지고 교육인권센터로 만들어서 그래서 학생인권과 교직원의 인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혁신교사연대, 전북실천교육 모사교임 등은 교사 모임 등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연구학교가 본연의 의미를 살리려면 가산점과 같은 점수 경쟁과 결별해야 한다며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연구학교 승진제도는 교사들의 교육 실천 가치를 훼손한 채 점수 경쟁에 몰입하도록 부채질하는 형국이라며 전북교육청의 교육을 위한 가치와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들과 함께 생생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해 무주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조사 결과와 부안, 순창, 완주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무주신문은 지난해 진행한 사회조사 결과 65세 이상 무주군민 10명 중 5명가량은 의료 서비스 확대를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주군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 서비스 1위는 의료 서비스 확대가 꼽혔고 노인 일자리 제공이 뒤를 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건강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가 경제적 문제, 세 번째가 외로움과 소외감이라고 응답했는데요.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충족하는 게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안 독립신문은 2007년 겨울 충남 태안 기름 유출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부안군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기록물은 태안기름 유출 당시 피해 현황과 작업 상황 일지, 부안군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 등 공문서 250여 건으로 대형 사고를 수습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담겼고 부안군은 인증 문서를 영구 보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린순창은 순창군이 최근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조례가 장기와 인체 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순창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와 수영장과 승마장 이용료 50% 감면 등 기증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주신문은 만경강 신천 습지에서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흑고니와 쇠부엉이, 큰고니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시민 모임인 만경강 사랑지킴이가 지난달 말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흑고니를 만경강에서 발견했고 만경강 신천습지에서는 쇠부엉이와 노랑부리 저어새도 월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경강 사랑지킴이는 새들이 신천습지를 찾는 이유는 먹이가 풍부하고 서식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새들이 계속해서 신천습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풀뿌리케였습니다. 다음은 KBS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용진읍 덕천 하이트아파트 주민 일동이 138만 5,470원 맡겨주셨습니다. 무주군 안성면 이장협의회에서 10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정읍시 홍보대사 방서희 양이 100만 원을 군산시 나운 3동 호텔 엘타워에서 100만 원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숨진 군산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2021년 이후 코로나19로 모두 118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95%인 1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80대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90대 이상 27명, 70대 23명, 60대는 12명 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생일 축하와 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 등이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교육급여 계좌로 현금을 보내줍니다. 생일 축하 지원금과 명절맞이 지원금은 각각 4만 원, 1인당 한 해 3차례 모두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수군은 계남면 호덕리 고분군에서 가야문화권 하트 모양 금귀걸이가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너비 4cm 유물에는 작은 나뭇잎 장식이 있고 사슬이 달려 있습니다. 장수군은 호남 영남권 가야 고분군에서 출토된 귀걸이 가운데 가장 넓은 크기고 신라 지역에서 유행한 양식으로 전북 동부와 가야, 신라와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주군은 최근 사적으로 지정된 웅치 전적지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탐방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군 차원에서 개최해온 추모 행사도 전라북도 주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